안녕하세요. 다나사니까 박재현 원장입니다. 최근에 제가 모바일 성장 벡터라는 좀 생소한 개념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APS라는 저널에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논문 이미지가 보이고 있죠. 논문 제목은 A Novel Concept for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Implanted Hair in Hairline Correction Surgery in East Asian Women. 그러니까 동아시아 여성에서 헤어라인 교정을 할 때 이식된 모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논문에 삽입된 이 사진을 보시면요, 1번 피겨 1 사진을 보면 고전적으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근대의 모발 이식 수술에서 이식된 모발의 방향성은 슬릿의 각도와 방향, 그러니까 앵글과 디렉션, 각도와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옆에 인접한 모발하고 똑같은 슬릿 각도 방향을 내면 똑같은 각도로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수술을 했더니 결과가 안 좋은 환자들이 있더라. 왜 그런가를 봤더니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도 모발은 휘고, 두께에 의해서 빨리 휘는 모발, 뻗치면서 휘는 모발, 이런 각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생기고, 심지어는 반곱슬 컬이 있는 거죠. 한국 사람, 이 동아시아 사람의 고유의 특징인 반곱슬, 이런 컬에 의해서 휘는 정도가 달라지는, 슬릿을 찌르는 각도와 방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방향성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만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에 삽입된 피겨 1, 1번 사진을 보면 빨강색은 오리지널 헤어, 그러니까 원래 모발인데요, 얇습니다. 여자분들의 앞머리 모발은 얇아요. 얇은 거는 우리가 버드나무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버드나무 가지는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들이 나옵니다.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세상의 모든 물건은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얇은 가지는 빨리 휘게 될 거고, 굵은 가지는 중력의 영향을 좀 더 이겨내면서 그 물체 고유의 탄성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뻗치다가 이렇게 휠 겁니다. 얇은 모발은 휙 휘고, 굵은 모발은, 굵은 나뭇가지는 이렇게 뻗치겠죠. 즉, 이 피겨 1에 보면 기존 모발하고 슬릿 각도와 방향을 일치하게 슬릿을 내고 심었는데, 뒤에서 가져오는 굵은 모발들이 원래 얇은 기존의 모발하고 자라는 각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거든요. 현대 모발 이식 수술에서 없던 개념인 겁니다. 왜 그랬냐? 서양인들은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모발이 매우 얇고 금발이고 혹은 블론드 헤어고 피부색하고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모발이 얇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곱슬이에요. 흑인은 완전 곱슬이죠. 그래서 반곱슬을 가지고 모발이 두껍고, 특히 남자에서는 이런 개념이 중요하지 않은데 여자 헤어라인 교정에서는 이런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여자 헤어라인 수술을 많이 하고 모발이 두껍고 뻣뻣하고 밀도가 낮고 반곱슬이 있고, 이런 모든 특징으로 인해서 슬릿 각도만으로는 조절되지 않는 방향성이 추가적으로 있더라. 이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발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자라고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시간의 개념, 그리고 3차원적인 공간의 개념을 삽입하면 벡터라는, 스칼라 벡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물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벡터라는 개념으로 이거는 설명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모발 성장 벡터라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이식 모발의 성장하는 방향성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얇은 모발이 나오는 각도대로 굵은 모발을 똑같이 슬립만 내고 심으면은 궁극적으로 자라나는 방향은 다를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이 중력의 영향이나 이런 거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컬, 두께, 중력의 영향, 위치, 각도 등을 따졌을 때 이게 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 모발과 슬릿 내는 각도 방향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모발마다 컬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발을 여기다가 매치해서 꽂아서 심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슬릿을 1번부터 500개까지 500모낭을 이식한다고 할 때 슬릿을 내고 나간 다음에 간호사가 이식을 하면 모발의 두께나 컬의 모양에 따라서 성장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집어넣는 사람이 모발의 성장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슬릿 1번부터 500번까지가 있을 때 모낭도 1번까지 500번까지가 있을 거고 1번부터 500번 중에 1번 슬릿 구멍에 몇 번 모낭을 골라서 집어넣느냐, 이거는 집어넣는 사람이 결정한다. 두 번째는 집어넣을 때 각도, 방향, 컬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것도 집어넣는 사람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배치의 개념도 다르죠. 그래서 집어넣는 사람이 각도, 방향도 결정하지만 아주 디테일한 배치도 결정을 하겠죠. 여기다가는 얇은 일모를 심어서 좀 더 잘 휘게 만들고 그 뒤에는 조금 더 굵은 모발을 심고, 이런 디테일한 배치는 집어넣는 사람이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벡터를 섬세하게 맞춰야만 궁극적으로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잘 맞추려면 슬릿 낸 사람이 이식도 해야 되는 거죠. 혹은 이런 벡터까지 맞출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 모낭의 삽입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슬릿 낸 방향대로 모발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가 이식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 결과는 남자 모발보다는 여성 정수리보다는 헤어라인 쪽에서 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수술에서는 슬릿 낸 대로 모발이 자란다는, 그러니까 단순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나 삽입해도 된다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논문인 것이죠. 슬릿 낸 방향과 모발의 실제 자라나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논문으로 인정받은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이식하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가 의학적으로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모발의 이제 컬이나 두께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면 매칭을 하기가 좋을 겁니다. 이거는 마치 꽃꽂이를 할 때 이런 거랑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꽃꽂이를 이렇게 놓고 꽃을 꽂을 때요, 꽃의 밑둥 조금만 보고 꽃꽂이를 하면 이 꽃은 상상을 하겠죠. 이 꽃은 이 모양이니까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을 다 보고 심으면 여기다 꽂고 그 다음 거를 꽂으면서 얘랑 잘 어울리는 거를 대보고 해보고 안 맞으면 또 옮기고 각도를 틀어서 심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특히 여자 헤어라인 같이 뭐 섬세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꽃꽂이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거를 맞추지 않아도 대충은 저희가 자라나는 방향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망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 보고 하는 사람보다는 사람이 좀 더 자연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차이는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좀 더 크다. 그리고 남자는 이쪽 측면 라인을 하는 경우에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 모발의 성장 벡터라는 것은 슬릿을 기존 모발하고 똑같이 내면 똑같이 자란다라는 게 지금까지 모발 이식 분야의 이론이었는데, 이 이론을 송두리째 깬 겁니다. 슬릿을 똑같이 내도 모발의 두께, 컬 등에 의해서 중력의 영향도 다르게 받고 뻗쳐나가고 휘어나는 정도가 다른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아시아, 동아시아인의 여자 헤어라인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슬릿 내고 아무나 심어도 된다, 별과 차이가 없다, 단순 행위이다 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고, 기왕이면 이 긴 모발을 다 보고 심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아니 그러면 여자 헤어라인 같은 경우는 다 절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장님은 비절개, 특히 무삭발 비절개 헤어라인으로는 제일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 수술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거죠. 많이 해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절개로 해도 되고 해야만 하고, 어떤 경우는 비절개로 해도 상관이 없고, 어떤 경우는 절개로 하면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비절개로 하면 안 되고를 판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다 해보고 많이 해본 사람만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저희 병원에 상담 오시면 때로는 제가 절개가 안 됩니다, 혹은 비절개가 안 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나 절개가 좀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제가 종합적인 판단에서 답을 드립니다. 그거에 따라서 절개 비절개도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발의 성장 벡터라는 것은 제가 이 모발이식 분야의 기존의 개념을 깨고 새로 낸 개념이고, 논문으로 내서 인정을 받은 개념이고, 단순 슬릿의 단순성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들도 있지만 여자분들, 헤어라인 수술하시는 분들이 재수술하러 오셔가지고 원장님 저 돼지털이에요, 불에 라면 곱슬 같이 머리가 자랐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라고 많이 물어보시고, 수술을 받기 위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도 아주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저 혹시 돼지털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